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공부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께 공부 계획 세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공부 계획 이제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의 양을 한다 이런 건데 이건 순전히 제가 세우는 계획이에요. 여러분께 딱 들어맞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자기 것도 이제 스스로 해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거죠. 제가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할 텐데 우선 겨울방학에 어떻게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된다는 큰 틀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주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매일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따로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제가 우선 적어 볼게요. 자, 우선 언어 영역은 겨울방학 동안에 적어도 고전 공부 정도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는 당연히 운문도 들어갈 것이고 산문도 있겠죠. 제가 앞에서 운문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 운문 어느 정도 공부하라. 산문도 어느 정도 공부하라.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그 양 정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설, 작품 20개 정도 그리고 시 20개 정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여기는 문학 공부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해야 되는데요. 비문학은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지문 2개씩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공부 시간은 대략 매일 하나 할 때 2시간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한 개에 30분씩 해서 1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죠. 언어 영역은 이제부터 겨울방학 동안에 저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수학은 이제 볼까요? 수학은 문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문과에서는 이제 수학 10, 가와 나, 그리고 수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량은 이제 인터넷 모르는 개념이면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집이든 수능 문제집 제가 수학 공부하는 방식도 말씀드렸죠. 그 수능 문제집 가지고 한 권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는 대략 한 번 할 때 저는 약 4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는 영어 듣기가 1시간 그리고 단어 공부하는데 1시간 독해 공부하는데 대략 1시간이죠. 자, 이 정도 이제 겨울방학에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언어 영역은 3시간 정도 양이 잡혀 있고 수학 4시간, 영어 3시간 정도 잡혀 있죠. 제가 여러분께 어느 강의에선가 말씀드렸는데 학원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비율에 대해서 1대 1을 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공부를 이 정도 양을 학원 가서 들으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3시간, 4시간, 3시간이에요. 총 합쳐서 10시간의 양이 되는 것이죠. 자,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학원 다닐 시간 없겠죠, 사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쪼개서 물론 학원 다닐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인터넷 강의 같은 건 듣는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원 다닐 수는 있지만 그리 많은 양을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 보니까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아침에 국어학원도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수학도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회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 공부한 시간이 보니까 한 3시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학원에서 선생님들께서 되게 많은 양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 거는 100이란 양은 아니에요. 수능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모의고사나 모든 거에서 보기 하나하나까지 다 점검해주는 그 정도의 양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야지 그게 터득이 된다는 것이죠. 가령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양이 한 80 정도에 되는 양이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80의 양을 다 소화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50%에서 60% 그러면은 총 공부는 50% 정도밖에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이 나머지 50을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그것을 강의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이 50에서 머물고 있어서 성적이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정도의 양을 우선 겨울방학에 공부한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잠깐 중지시키고 이것을 다 적어두세요. 자기 이제 자기 공책에다가 이 정도 양을 하는구나 하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지웁니다. 지금부터. 이 다음에는 이제 이것은 그냥 겨울방학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양을 하라는 그냥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였고요. 제가 매달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방학이 3개월이라는 긴 시간 정도가 되긴 하지만 3개월까지는 안 되겠군요. 이게 이제 3개월 정도의 시간 공부량이었거든요. 방금 얘기하는 게요. 언제까지냐면 3월달 모의고사 직전까지, 3월 말 모의고사 그때 이제 시작하는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때 직전까지인데 약 이 3개월 동안의 양에서 매달 어느 정도까지 끝내라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매주의 양을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매주의 양도 한번 정해봤었거든요. 자, 제가 매주 양 한번 정한 걸 한번 여러분 같이 보기로 해요. 우선 이제 주 단위 계획표인데요. 언어는 우선 향가와 고려가요, 또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요. 고대가요. 이 3개 파트 정도는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문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개씩 이렇게 하는 거죠. 수학은 제가 이제 시중에 있는 어떠한 수능 문제집을 참고를 해봤는데요. 한 주 정도면은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서 집합과 수의 체계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의 계산인데요. 이게 총 합쳐서 거의 총 작은 단원 제가 수학 공부할 때 설명해준 그 작은 단원 양으로서 한 7개 정도 돼요. 자, 하루에 이제 인터넷 강의로 몰아서 듣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몰아서 듣고 나서 이제 매일 하나씩 풀어나가고 또 몰아서 듣고 하나나 2개씩 이렇게 몰아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이 정도 큰 두 단원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단어를 제가 드린 공부 방법 있죠. 단어 300개를 5일 동안 해서 거의 단어장 하나를 다 한 개 다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독해는 매일 7개씩 또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듣기를 매일 1시간씩 또 5일 동안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기서 바라봤던 거는 주중 공부 방법이죠.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정도의 양을 해라. 언어는 향가, 고려가요, 고대가요. 그 전체적인 짰던 틀 안에서 향가, 고려가요, 고대가요 하고 비문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개씩 푸는 거죠. 수학은 집합과 수의 체계, 시계 계산 이 총 한 7단원 정도를 인터넷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자기가 하는 거고 단어는 300개씩 5일 동안 해서 한 단어장 약 1500개에서 이게 6일이 돼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이 정도 해서 1500개에서 1800개에서 단어장 하나 끝내고 독해는 제가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7개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5일 동안 꾸준히 풀어가고 이렇게 되면 거의 모의고사 하나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듣기 매일 1시간씩 5일 동안 하면 이 듣기 공부 방법이 독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어가 전반적으로 독해만 따로 한다고 독해가 느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독해에도 도움이 되고 듣기에도 도움이 되고 단어에도 되고 서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봤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한 건데요. 이 공부를 거의 매일 10시간씩 해야 되죠, 방학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주말에는 뭘 해야 되냐가 궁금하잖아요. 주말에는 사실 언어 영역을 주말까지 공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중에 5일 동안 했으면 굉장히 충분히 많은 양을 한 거예요. 수학도 주말까지 하라고 하면 지겨워요. 영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주말에 뭘 하냐? 자, 이것도 또 적어두세요. 지울 테니까.
이제 주말이 문제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받게 됐어요. 인터넷상에서. 어떤 친구가 저희 때는 6차 때는 사회는 그리 중요한 과목이 아니고 금방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전 여름방학 때 시작하십시오. 어떤 재수하려는 친구가 그래서 여름방학 때 시작하세요. 이랬더니 그 친구가 사회가 과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교과 과정도 바뀌고 책도 바뀌고 그러면 재수생들은 또 모르는 내용이고 물론 재학생도 그러면은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 그러면 주말에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낫겠구나 싶은 거였어요. 주말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주말에는 총 15시간을 공부하려고 하고 싶어요. 하루에 15시간이냐고요? 전 사람 잡는 일은 안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합쳐서요. 하루에 7시간씩 2번 나누지 말고 토요일은 5시간, 일요일은 10시간 이런 식으로 해요. 왜 토요일은 5시간?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토요일 공부하고 나서 놀러 가라고 했죠? 그게 바로 여러분 나머지 한 주 동안 또 충전해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5시간 잡은 거예요. 이 5시간씩 뭘 하냐면요. 이 5시간이잖아요. 이것은 1 플러스 4나 2 플러스 3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요.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요. 1단원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라는 단원이 있고 2단원이 개인과 사회 구조란 단원이 있어요. 글씨가 좀 엉망이죠? 미안해요. 마음이 급해서 자, 이 사회문화를 이번 주에 내가 2단원을 공부해야겠다. 토요일, 일요일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한 단원당 5시간씩 여유 있게 잡아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2단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를 찾아서 듣는 거죠. 우선 첫 번째, 강의를 듣기.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나면 두 번째, 수능 문제집으로 수능 문제집 정리를 하고 또는 교과서 정리를 하는 거죠. 제가 이 공부 방식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이거 하는데 그래도 한 5시간 정도는 여유를 둬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인터넷 강의가 2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리하는데 한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가 1시간이면 물론 여기가 줄어서 3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한 4시간 정도 정리한다 생각하고 꼼꼼히 정리하라는 거죠. 주말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5시간을 총 3번 있잖아요. 이거 한 단원, 이거 한 단원 하는데 사회문화를 물론 몰아서 3단원 하면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여러분이 그러면 좀 지겨워할 것 같아서 다른 선택 과목, 가령 한국지리나 국사여도 좋고요. 이런 선택 과목을 해서 또 한 단원을 끝내가는 거죠. 가령 이렇게 여러분이 한 달만, 4주만 한다면 사회문화가 한 달 만에 끝나요. 그거는 끝나는 것은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달 만의 공부로 주말만 투자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주말만 투자해서 한 달이면 사회문화가 끝난다. 한국지리가 끝난다. 국사가 끝난다.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자기가 정리하는 거잖아요. 강의를 듣는 거, 강의를 들으면서 의존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주말에는 공부하는 것이죠. 이 공부를 지금까지 이제 이것도 또 한번 적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공부를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된다고 제가 겨울방학 때 굉장히 빨리 얘기를 했는데 겨울방학 즉 3월 모의고사 전까지의 총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플랜이고요. 이게 한번 끝나고 나면은 다음 계획이 이제 복습하는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매 주 단위로 계획을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세워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일요일 저녁 같은 시간에 일요일 저녁 시간에 가령 시간은 10시쯤이 좋아요. 10시쯤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공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월요일날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요. 10시쯤 앉아서 이제 이 플랜만 잡아놓고 나면은 이번 주엔 내가 뭘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제 적어보는 거죠. 그거 적는 방법도 이제 여러분 처음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적어 이런 고민도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아주 밥 떠먹여주는 방식으로 자세히 가르쳐 줄게요. 저는 이래요. 일요일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우선 이렇게 공책이 있잖아요. 공책이 이렇게 두 쪽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위에다가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되는 공부 이렇게 적는 거죠. 한 줄에다가요. 그러고 나서 내 시간표를 먼저 적어요. 제가 이 바로 전 강의에서 여러분께 시간표를 다 적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월요일은 학교는 몇 시에 등교해서 몇 시에 끝나고 학원은 몇 시에 가니까 이 중간에는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때도 굉장히 빨리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표 짜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 시간표를 여기다가 시간표를 적어두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괜히 지나간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따로 빼서 얘기했으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 시간표를 적어놔야지 여러분께서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보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 시간을 보고 나서 내가 그때서야 이제 언어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수학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영어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내가 이 정도는 이번 주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기의 능력에 맞게 계획을 세워놓는 거죠. 그것을 세워놓고 나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다가 칸을 다 나누세요. 이렇게만 세워놓으면은 대강 시간은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에 어떻게 조율이 돼야 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나중에 계획이 하루 이틀만 지나면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써놓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써놓고 몇 시부터 몇 시에는 뭘 한다. 자기 공부 시간만 다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령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는 언어, 비문학, 독해를 하겠다.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일요일날 밤 10시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 계획 이렇게 한 주 계획만 잡는데 거의 2시간 걸려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정말 2시간을 그거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않냐. 2시간 투자해서 적어놓고 나면 한 주가 잘 돌아가요. 왜냐면 짜임새가 있으니까요. 언제는 무슨 시간을 가고 설사 이게 삐끗난다 하더라도 가령 언어, 비문학, 독해가 그 다음날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보충하면 돼요. 그 다음날 예를 들면 2개 풀 거 3개 정도 푼다든지 혹시 좀 빨리 끝나는 날 있으면 좀 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날 있을 공부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날 좀 편한다든지 편하게 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자기의 전체 이 주 흐름을 즉 물 흐름을 보듯이 이렇게 주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시간표, 공부할 양, 매일 뭘 하겠다 이렇게 세워두는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작업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작업은 이제는 10시, 일요일 밤 10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일요일 밤 10시는 여기까지만 해두면 되는데 이 공부 계획서는 여러분이 책가방에 필통은 안 가지고 다니더라도 공부 계획서는 반드시 넣어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장 이제 자기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아니면 저는 눈 뜨자마자 학교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앉아서 보통 많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지금 계획 세우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독서 카드 기억하시죠? 제가 언어 영역 그리고 영어 단어 할 때 독서 카드, 스터디 카드라는 거 이걸 가지고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또 이때 활용해야 되는데요. 독서 카드 여러 번 그리지만 이렇게 생겼죠? 독서 카드를 하나 이제 준비해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줄이 쳐져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송재열이라고 먼저 적어요. 저는 제 이름을 크게 다짐하는 식이죠. 그리고 뭐 가령 1월 23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은 시간표가 몇 시부터 몇 시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래요.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4시간 정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시간 공부를 하고 일요일은 아니네요. 일요일은 학교 안 가니까 수업 없는 날 이렇게 공부하고 밥 먹고 좀 쉬다가 1시부터 5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한다. 아주 전 나름대로 이게 이상적인 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를 해야 된다고 적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달라서 제 걸 적을 수 없고 가령 언어 뭘 해야 된다. 수학 뭐 해야 된다. 영어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여기다가 다 적는 거죠. 학원 시간 있으면 오늘은 무슨 학원 가는 거, 무슨 학원 간다. 이런 걸 다 적는 거예요. 자, 독서 카드에 이렇게 적고 나서 뒷면에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뒷면에다가 이제 뒷면 돌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뒷면이에요. 뒷면에다가 시간별로
오늘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영어 단어를 적어보겠다. 저는 2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좀 2시간씩 적는데 이렇게 영어 단어를 해보겠다. 뭐 9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는 뭐 수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날 하루 일정을 자기가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 하루 일 계획을 이렇게 따로 또 적는데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커피 한 잔의 여유라고. 아침에 자기가 뭘 할지에 대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해보는 사람이 하루를 남들과 다르게 보낸다는 거. 여러분도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작업이죠. 커피나 차나 음료수 같은 걸 마시면서 오늘 뭘 할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루가 달라져요. 이게 매일매일 쌓이고 매주 쌓이면서 이 계획을 세우면은 물론 계획이 다 지켜지진 않아요. 이게 가령 이때 잠들어가지고 졸아가지고 못 지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다음날 있으니까 그날 하면 되지. 그건 계획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것을 설사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지켰다. 그러면 그 다음날로 미루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계획을 지켜나간 사람과 계획을 안 지켜나간 사람은 공부의 체계가 달라요. 이 사람은 1년 동안 자기가 뭘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계획을 안 세운 사람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냥 지금 자기가 어디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도 몰라요.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께 그래서 제가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딴 강의로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더 제가 자세한 얘기는 그때 이제 부가적인 얘기는 더 많이 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공부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한 강좌였습니다. 송재열이었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